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을 찍고 알록달록한 길을 달리며 버스로부터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숲속 캠핑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밥을 지으며 마차 라떼 한잔하고 전날 사온 인스턴트 카레와 인스턴트 국입니다. 인스턴트지만 든든히 먹고 출발합니다. 캠핑장이지만 호텔의 체크아웃처럼 전기 사용을 위한 키를 반납하러 갑니다.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아 키만 두고 출발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경로는 캠핑장을 출발해 가고시마시에서 사쿠라지마를 본 뒤 미야자키시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보러 갈 사쿠라지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산은 온타케산으로 매우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2019년에도 제가 다녀간 뒤 반년도 되지 않아 커다란 분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작은 분화가 한두 번씩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에 등장하여 관심이 가던 곳입니다. 향하고 있는 가고시마는 이번 여행 일정 중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가로수들은 LA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쪽으로 여행을 해왔는데 이날부터는 다시 북쪽을 향해 여행하게 됩니다. 규슈 지역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답게 복잡한 길이 이어집니다. 살짝 놀랐던 부분은 이륜차 전용 정지선입니다. 한국에서도 신호 정차 시에 이륜차들은 앞쪽으로 빠져나가 대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이륜차 공간이 있다니 참 부럽네요. 익숙하지 않은 저는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더 달리다 보니 사쿠라지마가 바다 건너에 보입니다.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사진 한 장 찍어봅니다. 일본의 교통문화 중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철길 건널목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건넙니다.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짜증을 낼까봐 그냥 지나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차들은 일단 정지 후 출발합니다. 사쿠라지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센가넨이라는 정원에 들러봅니다. 주차 안내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차를 합니다. 이곳은 과거 일본 영주의 별장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별장 건물들도 아름답지만 사쿠라지마 화산을 보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넓은 공원에서 사쿠라지마의 화산을 보고 있으니 화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큰 분화 때 흘러나온 용암으로 인해 이곳이 연결되었고 이제는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센가넨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사쿠라지마 섬을 오른쪽에 두고 바다를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볼까도 생각했지만 바다를 돌아간다면 라이딩하기 멋진 풍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쿠라지마 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사진을 다시 찍어봅니다. 사쿠라지마 섬은 보는 각도와 시간에 따라 잘 보이는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산 위에 구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화산의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주변으로 이어진 10번 국도는 그냥 달리기도 좋은 도로입니다. 어느덧 사쿠라지마 섬 북쪽을 달리게 됩니다. 섬에 가까워지자 분화구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사쿠라지마 섬입니다. 몇몇 화산을 가본 적은 있지만 꼭대기에서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는 산은 처음 봅니다. 화산 전망대 쪽으로 접어듭니다. 전망대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며 추월 시내를 주기에 추월합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요노히라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같지 않아 당황하고 아래쪽에서 본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일반 차량은 아래쪽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후 계단을 조금 올라오면 전망대에 올 수 있습니다. 분화구까지는 3에서 3.6km 거리,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산에는 뭔지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화구 위치에 따라 산의 색도 다르고 화산재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어 모든 곳에 화산재가 뿌려져 있습니다. 전망대를 둘러보고 하산합니다. 이제 섬을 마저 돌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보입니다. 화산재를 많이도 날리며 내려가는군요. 버스 정류장에 학생 보이시나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화산재가 많은 날은 학생들이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산재로 빨래도 널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섬을 한 바퀴 돌아 섬을 다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다시 고프로 카메라가 이상해집니다. 영상이 멈춘 채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여행의 반환점을 돌았으니 맛있는 걸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이크. 이번 여행 중 가장 비싼 메뉴로 저녁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미리 봐둔 캠핑장이 있었지만 일정이 늘어나며 늦어졌습니다. 다음날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도 있어 오늘은 호텔에서 묵기로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 후 호텔로 향합니다. 중간에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합니다. BMW F800GS의 주유구 방향을 보여줍니다. 직원은 역시나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일본의 큰 주유소는 셀프가 아니라면 굉장히 친절한 느낌입니다. 레귤러데 만땅 카드です. 네. 레귤러 만땅です. 일본에서 카드로 주유 시 카드를 먼저 돌려줍니다. 그리고 어렵게 주유를 합니다. 주유소에 한번 들어오면 안내하는 분, 주유하는 분, 호스 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망해서 괜찮다고 해도 계속 들고 계십니다. 주유를 마치면 주유된 금액만큼 카드 결제가 됩니다. 이미 카드를 돌려받은 뒤에 결제가 됐는 듯 합니다. 저도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바이크 연료도 가득 채웠으니 다시 달립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행을 하며 야간 주행은 자제하려는 편이지만 멋진 곳을 더 다니고 싶다는 욕심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 호텔에 도착합니다. 오늘 저녁값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야식을 먹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